자, 우리 한번 이제 제대로 해봅시다. 그 전에 저기 다시 한번 우리 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빠르게 복습 좀 해볼게요. 오케이. 자, 일단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 일단 제일 일반적으로는 인수분해를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일 인수분해 되는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런 거 푸는 건 너무 쉽죠. 왜냐면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치? 어떻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기 때문에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꼭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x는 3 또는 5어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걸 약간 습관 들입시다. 왜냐면은 이런 거 가지고 나중에 학교 시험 때 이제 태클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면 더 이상 이걸로 끝이기 때문에 더 할 게 없어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들이 세상에는 더 훨씬 더 많겠죠. 당연히 이런 걸 어떻게 푸느냐 이럴 때 이렇게 하는 이제 이런 거 예시를 숫자로 좀 들어서 해볼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볼 것이냐? 2차 방정식의 완전 제곱꼴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2차 방정식의 완전 제곱꼴을 의미를 하는 건데, 어디서 완전 제곱꼴을 찾을 것이냐? 2차 항이랑 1차 항만 가지고 2차 완전 제곱식을 상상을 해본다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자, 뭔가를 제곱해서 x 플러스 뭐시기를 제곱을 해서 여기 x제곱 플러스 2x 같은 그 항이 나오려면 여기 네모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1이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근데 그 1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1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이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이더라. 오케이. 마이너스더라도 그대로 해서 절반이 들어가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야 될 거. 그런 다음에 얘를 한번 밑에다가 상상을 해봐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세모에 들어가야 될 값이 무엇일까? 이것도 상상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6을 빼주면 원래식이랑 똑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바꾸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이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반대편으로 넘깁니다. 6을 반대편으로 넘겨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6 이렇게 되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요거를 어떻게 푸느냐? 여기 양변에다가 루트를 취해줍니다. 자, 루트를 취해주면은 정확하게는 이렇게 될 거예요. 정확하게는 루트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루트 6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여러분 이건 기억하시죠? 어떤 수의 제곱의 루트를 하면은 절대값 a가 된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는 식을 간단하게 써주면은 절대값 x 플러스 1이 루트 6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절대값을 없애는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절대값 x가 3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빠르게 푸느냐? 얘를 x는 절대값이 없는 반대편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풀면 조금 더 빠르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빠르게 응용을 해주면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다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과정을 생략을 하고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면 참 좋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x를 반대편으로 넘겨주면은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형태로 쓰자면은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또는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푸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위에 거는 1번은 왜 쉽냐면은 x 제곱의 개수가 1이라서 완전 제곱식을 생각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괜찮아요? 근데 2번으로 가봅시다. 이거는 이 창의 개수가 이제 1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경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만 일단 묶어봅니다. 2로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겠지요.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만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는 뭐의 완전 제곱이랑 비슷하겠느냐 하면은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이랑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 4의 절반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 얘를 한번 머릿속으로 전개를 해봅시다. 얘만 전개해보면 2x 이거는 내가 너무 풀었었는데 다 좀 나눠서 하자. 2 곱하기 x-2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이 뒤에 뭔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뒤에다가 마이너스 9가 들어가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는 0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죠.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서 9를 넘기고 2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x-2의 제곱은 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줍니다. 루트를 씌워줘서 계산을 하면은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9 하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치? 얘는 조금 더 계산해 줄 수 있다. 루트는 하나하나 쪼갤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계산해 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루트 2분의 3도 마음에 안 들죠? 그치? 유리화 해줘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해주면은 여기는 2분의 3 루트 2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x를 뭐라고 쓸 수 있다? 여기 x 2까지 넘겨서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2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조금 더 뭐 분수 하나로 굳이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거고 요거는 뭐 자기 취향 차이입니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이게 자 이거는 이게 숫자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을 이제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문자일 때 어떻게 해볼 것이냐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따라 해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우리가 일단 여기 2번에서 한 거랑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처음에 a로 나눠줍니다. 이게 x제곱의 개수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의 x 플러스 a분의 c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찾아줘요. 자, 완전 제곱식을 찾아줄 때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여기하고 x의 개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를 나눠준다라고 했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절반에 해당하는 건 여기 플러스 a분의 b의 절반 즉 얘는 뭐 어떤 형태가 될 거야?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 이런 식이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치? 얘를 한번 머릿속으로 전개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4a 제곱분의 b제곱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요 식을 뒤에다가 뭔가 숫자를 붙여서 얘처럼 만들고 싶으면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마이 4a 제곱분의 b제곱을 일단 빼줘야 되겠죠? 괜찮아? 그래야 얘가 이렇게 해서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남아있던 더하기 a분의 c를 따로 해줘야 이 위런 1번식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반대편으로 넘겨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어떻게 되냐? 이건 색깔을 좀 유지합시다. 4a분의 b 제곱 마이너스 a분의 c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를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분수가 여러 개로 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로 통분해 봅시다. 하나로 통분하면은 분모를 4a 제곱으로 통분해야 되겠죠? 그치? 4a 제곱으로 통분하면은 여기는 b 제곱 여기는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 돼요? 4a를 곱해야 되겠지? 그치? 4a를 곱해야 돼서 4ac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은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이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루트를 취해 줍시다. 루트를 취해 주면은 절대값인데 우리 절대값을 생략하고 빠르게 쓴다 그랬죠? 여기 루트 쪽을 제곱 있는 쪽을 없애서 x 플러스 2a분의 b가 반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얘는 하나하나 분모 분자 따로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4a 루트 4a 제곱이 뭐와 같습니까? 2a와 같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를 분모를 2a라고 고쳐줄 수 있겠다. 괜찮나요? 다시 한번 써보면은 x 플러스 2a분의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일 것이다. 이제 다 왔네요. 2a 마이너스 b만 2a분의 b만 반대편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로 합쳐주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이 우리가 알게 되는 무엇이다?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다. 그래서 어떤 2차 방정식이든 간에 우리가 A, B, C 개수를 다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다 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2차 방정식을 어느 경우든 풀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뭐다? 요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서 해봐야 돼.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왜 근데 이제 사이사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 왜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x 플러스 2a분의 b가 됐는지. 그치? 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x의 개수의 절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왜 갑자기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 제곱을 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야 하더라 이런 거란 말입니다. 괜찮나요? 그치? 요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내용이 더 있는데 앞에 내용이랑 이제 해서 한번 보면은 자, x항이 x식이 그러니까 근의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거를 이제 외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내용이 조금 중요하더라.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 뭐라고 하죠? 우리 판별식이라고 했잖아요.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를 가져와서 새로운 판별식이라는 게 있는데 판별식을 영어로 디스크리미넌트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D라고 씁니다. 이거를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더라 이렇게 쓰는데 이 D가 무슨 의미가 있냐? D가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더라.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가 양수니까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근이 두 개가 있기 때문이죠. 괜찮나요? 그치? 그런데 D가 정확히 0일 때가 있어요. D가 정확히 0이면은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이런 식이잖아. 그러면 0은 0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이나 다 마이너스 1로 똑같죠. 괜찮아? 우리는 똑같은 근을 가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중근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중복된 근이다. 기억나십니까? 그치? 그런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더라. 그러니까 이런 건 이런 거예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걸 상상도 못해요. 그치?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 그래서 이 판별식은 뭐의 의미를 가지냐? 해가 없는지, 0개인지, 1개인지, 2개인지 이거 해 개수를 판별해준다라고 해서 판별식인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치?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플러스 알파로 짝수 공식인데 짝수 공식은 알아두면 계산에 조금 더 편합니다. 언제 짝수 공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언제 뭐가 짝수길래 짝수 공식을 쓰냐? 뭐가 짝수죠? 여기 1창의 개수가 짝수일 때 괜찮아요. 즉 이런 경우는 B가 짝수일 때 그래서 B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B가 2B'일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은 근의 공식도 조금 간단하게 바뀝니다. 근의 공식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식이 어떤 식이냐면 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는 0 이런 식이겠죠? 이런 경우에 근의 공식이 조금 더 간단하게 됩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조금 바뀌게 돼요. 여기 근의 공식이랑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거 차이. 그러니까 짝수 공식을 외울 거면 확실하게 외워야 돼. 이거를 아무 때나 쓰면 안 돼요. 오케이? 항상 뭐일 때? B가 X의 개수, B가 짝수일 때만. 그리고 이때는 판별식도 좀 바뀌네. 판별식 우리가 짝수 판별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얘를 쓸 때는 4분의 D라고 쓰는데 실제로 이 판별식을 4로 나눈 값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식이냐. 여기 루트 안에 값 가져와서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 요거는 얘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 0보다 크면은 2개의 근, 여기는 1개의 근, 여기는 근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수업들의 다예요.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해봤고요. 이 근해 공식 유도하고 이러는 과정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이거 수업 내용은 오늘 수업 내용보다 저번 시간 수업한 거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만 영상 같은 거 혹시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내용 지금 여기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2차 방정식 그리고 이 다음 단원이 2차 함수라는 단원인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가서도 2차 방정식, 2차 함수 단원이 또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 얘기를 또 한 번 배운다는 얘기야. 근데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에 여러분이 이거를 배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다 알지 하고서 플러스 알파를 뭔가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 그러면은 그때 가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힘들어지죠. 공부해야 되려면 갑자기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이해가 다 안 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더라도 요거에서 놓으면 안 되고 내가 이거 대충 해야지 이러고서 놓으면 안 되고 끝까지 달라붙어서 요거 내용을 정복하고 가야 합니다. 지금 안 그러면은 지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가서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쌓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수학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고등학교 와서 수업을 하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는 거야. 이해도 안 돼요. 그런 게 뭐냐면 결국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거 무언가에서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멍을 적어도 이 2차 방정식 단원에서는 그렇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걸 못하면은 좀 과장되면서 수포자 고속도로를 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금 요거 내용을 배울 때 끝까지 달라붙어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학원이 있고 제가 있고 그러는 거니까요. 어이씨 왜 잘 안 지워지냐? 뭔가 때가 좀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저번 시간에 한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개념 원리 어디냐? 우리가 저번에 제곱 끊으려면 2차 방식의 풀이 이쪽부터 했었으니까 내가 이거 여기 130쪽 질문을 받았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130쪽, 131쪽 여기에서 혹시 질문할 거 있습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다시 한번 좀 해보자. 질문이 있으니까 스텝 1까지만 제가 풀자고 했어요. 여기서 질문할 거 있나요? 없나? 없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개념 원리 136쪽부터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여기에서 그 다음에 141쪽 소단원 핵심 문제까지 여기서 질문할 거 있습니까? 한번 쭉 보면서 틀린 거 한번 다 물어봐 주세요. 다시 한번 풀고 뭐하고 그리고 당연히 얘기하지만 여러분 다른 친구가 질문했는데 자기가 맞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뭐 다른 걸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내가 그걸까지 일일이 보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내 풀이를 보면서 내 풀이랑 선생님 풀이랑 좀 차이가 있나? 혹시 같다면 같나? 이런 걸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141쪽까지 여기에 질문 없습니까? 없나요? 자, 그러면은 142쪽부터 저기 146쪽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숙제였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질문할 거 있습니까? 개념 원리는 없나? 진짜로? 좋아요. 없으면 혹시 지금 질문하기 그렇다 싶으면 나한테 저한테라도 따로 뭐 톡이든 뭐 직접 와서 하는 거든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RPM으로 가봅시다. RPM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 쭉 해야 돼서 2차 방정식 풀이까지 해가지고 어디냐 79쪽부터 그 다음에 유형 몇 번까지였지? 충근 다음에 완전 제곱꼴로 나타내기 자, 저번 시간에 88쪽까지 했었어요. 괜찮나요? 오케이? 여기에까지 해서 질문할 거 있으니까 89쪽부터 91쪽까지의 2차 방정식의 풀이 여기 중단원 마무리하기 위해서 질문 있는 거 번호 불러주십시오. 725번 720 20? 25번 25 맞아요? 오케이. 아니 둘 다. 둘 다? 또 있습니까? 더 없나요? 진짜로? 자, 더 없나요? 그러면 이거 두 개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할 거고 질문할 거 쭉 리스트업 하려고. 자, 다음에 93쪽부터 우리가 쭉 해서 몇 번까지 했냐? 이통원식을 활용해서 유형 8번까지 99쪽까지였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여기 중에서 질문 64 784 또 있습니까? 95 다 틀린 거 다 질문해 주세요. 아까 전에 내가 숙제 봤을 때 틀린 거 질문 틀린 거 있는 친구들 많았는데 왜 이렇게 질문을 안 해? 쪽팔려지만 질문하세요. 괜찮아. 몇십 문제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거 풀어주는 건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른 뭐 여러분들 맞은 친구의 시간을 뺏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5개면 됩니까? 진짜로? 이거보다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23번 그래 있단 말이에요. 너무 그러지 말고 해주세요. 가능하면 해주시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90번 또 혹시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계속 해볼게요. 혹시 이따가 추가해도 되니까 중간중간에 해보면서 좀 더 추가할 거 있으면 선생님 이거 해달라고 얘기해주세요. 720번 한번 보겠습니다. 720번. 자, 여기에서 x-a의 완전 제곱이 k다. 이것이 근을 가질 조건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풀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문자로 돼 있지, 아까 전에 이게 제곱꼴 형태로 돼 있는 거랑 사실 똑같잖아, 그렇지? 여기다가 루트를 취해 주면은 절대값 x-a가 루트 k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절대값을 없애면은 x-a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x는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건 항상 근이 있는 거 아닌가? 랄 수 있는데 여기 k가 우리가 문자기 때문에 k가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답이 x가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 용납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뭐예요? 근이 없어요.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이 있으려면 어떤 식이어야 되냐? x가 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이든 그치? 또는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든 이런 식으로 여기 절대 그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 루트에 들어가는 게 k 값이니까 근을 가질 조건은 어떻다라고 했냐면 여기 k 즉 상수항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의 답은 2번 이렇게 될 거고요. 혹시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이거 근을 가질 조건 이게 뭐랑 연관이 있다 그랬죠? 근이 몇 개다 하는 거랑 연관이 돼 있어서 이게 뭐랑 연관이 있냐면은 판별식 즉 b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괜찮아요? 그치? 근을 가질 조건. 근데 여기에서 D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K와 똑같습니다. K가 즉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이거 적어주면 돼요. 근을 가질 조건 얘는 뭐냐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나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질 거고
판별식이 0이면은 한 개의 근, 즉 중근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치? 하나를 가지든 두 개를 가지든 어쨌든 근을 가지기는 하는 거니까 근을 가질 조건이다라고 하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이거는 외워주시면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다음에 723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의 마이너스 6이지? 3x 마이너스 6은 0의 한 근을 p라고 하자. 다음에 2차 방정식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의 한 근을 q라고 한다. 이렇게 할 때 문제에서 2p제곱 플러스 6p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에서 2q제곱 플러스 q 플러스 3 이거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 하셨어요? 근의 공식 우리가 배웠으니까 근의 공식에 대해서 p를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뭐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써가지고 p랑 여기 q를 구한 다음에 그걸 여기다 일일이 대입을 하면은 되기는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푸는 거는 아니겠죠. 뭔가 딱 봐도 뭔가 엄청 복잡해 보이잖아. 그치? 여러분이 딱 봤을 때 계산이 복잡해 보인다 싶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없진 않은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어려운 문제고요. 쉽지 않으니까 그런 일반적인 문제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는 거의 이제 뭐라 하자 함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한 근이 p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원래 식에다가 x 대신에 p를 대입을 하면은 성립하겠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p제곱 플러스 3p 마이너스 6이 0이다 라는 식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괜찮나요? 그치? q에서도 똑같이 해서 2q제곱 플러스 q 플러스 마이너스 1이 0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이제 풀이가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한 번만 더 변형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상수항을 옮겨가지고 p제곱 플러스 3p가 6이고 2q제곱 플러스 q가 1이고 요렇게까지 변형을 해주기를 조금 더 추천을 해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면은 요거식을 놓고 이제 여기를 보면 비슷한 게 좀 보이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자, 여기식은 첫 번째 2로 여기만 2로 묶어주면은 2 곱하기 p제곱 플러스 3p 플러스 1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식도 굳이 따로 묶어주면은 2q제곱 플러스 q 플러스 3 이렇게 여기 부분이 따로 여기랑 정확히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p제곱 플러스 3p가 여기니까 여기다 6 대입하고 여기 대신에 1 이렇게 대입하면 얘는 2 곱하기 6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3 즉 우리가 구하는 거는 13 곱하기 4 이렇게 돼서 52더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하셔야지 괜히 막 p가 몇이고 q가 몇이고 직접 구해서 하는 거는 함정이다. 괜찮니? 요런 거 요거는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때도 나오는 아이디어예요. 계속 중학교 때 써먹었던 아이디어를 고등학교 가서도 써먹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725번입니다. 725번이 제가 몇 번 강조했던 요 2차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 x제곱의 개수에 문자가 있으면은 긴장을 타야 돼요. 이게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써주시고 x제곱의 개수에 문자가 있으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문제에서 2차 방정식 m-1의 x제곱 2차의 개수에 문자가 있죠. 어쨌든 이런 건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2 x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 여기에 한 근이 마이너스 2고 두 근이 한 근이 x는 2고 다른 근이 x는 n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가 m 플러스 n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m 하나 따로, n 하나 따로 식이 두 개가 필요하겠군. 뭐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자 그러면은 일단 당연히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여기 한 근이 뭐라고 했을 때 집어넣은 것처럼 x가 2인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x가 2인 걸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m-1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2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2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다. 쭉 전개해줄까? 4m-4 마이너스 2m 제곱 마이너스 4m-4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다. 좀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m 제곱 여기 4m 마이너스 4m은 없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6 해가지고 내가 계산 제대로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뭘 잘못했냐? 4m 뭐 잘못했지? 숫자가 좀 꼬이는데? 뭐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잠깐만요. 뭘 잘못 나온 거야 내가? 식을 잘못 썼나? m-1의 x제곱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m 여기가 마이너스 2구나. 미안합니다. 내가 여기 문자를 쓸 때 잘못 썼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였어요. 왠지 이상하더라. 풀렸어야 되는데 쓸 때 잘못 써서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4, 플러스 2 이런 식이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 4랑 이렇게도 없어져서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 다시 해주면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m 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요. 괜찮나요? 그러면 얘는 m 제곱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이것도 m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1을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m-1, m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여기에서 m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m 값은 1이 나올 것이다. 괜찮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긴장을 타야 돼요. 왜 긴장을 타야 되느냐? m 값이 두 개가 나오면 m이 마이너스 1당 1일 때를 다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2차 방정식이면은 2차 항이 무조건 살아 있어야 되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한 거는 뭐랑 연관이 있냐? 2차의 개수 m-1이 절대 0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하자면 숨기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2차 방정식이니까 m-1은 0이 아니다. 즉 조금 더 이제 1을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은 m은 절대 1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말하자면 이 문제에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있으면 중요하다는 얘기가 요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여서 이 부분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m이 마이너스 1 또는 1이어야 되는데 무엇이 말이 안 되는가? 1인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즉 우리는 m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m 값은 마이너스 1로 확정이 되면은 식이 m 값이 마이너스 1인 걸 이용을 해서 대입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식이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 마이너스 1 곱해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여기가 2x x 이렇게 되고 2,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인수분해 연습해본 만큼 빠르게 될 거고 이렇게 되어서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한 근이 2 또는 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n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따라서 우리는 m 플러스 n의 값을 몇이라고 할 수 있다? m이 마이너스 1이고 n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고등학교에서 또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에 배운 게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대로 나와요. 다만 뭐 그런 차이죠. 여기에서 난이도가 상 난이도인데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그게 난이도가 중 정도로 이제 좀 바뀌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상 난이도가 또 있는데 그건 고등학교 가서 배우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배울 그 하면은 고등학교까지 써놓은 게 분명히 있다. 자, 다음에 쭉 넘어가서 76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95페이지예요. 지면에서 초속 35m로 사실 이렇게 쏘면은 저 지구 탈출해야 되는데 그렇긴 한데 그러기 해서 x초의 높이가 35x-5x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대충 이런 겁니다. 여기가 땅이고요. 지면 여기서 평 하고 썼더니 이렇게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오케이. 얘의 속도가 x 초후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35x 5x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x초의 높이네요. 미안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 자, 그럼 이 공이 지면에 떨어질 때 자, 지면에 떨어질 때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면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지면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높이가 몇이라는 이야기예요? 높이가 0이라는 이야기랑 같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지면에 여기가 지면이 일종의 x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높이가 0일 때일 겁니다. 즉 얘가 35x-5x 제곱이 0이어야 할 겁니다. 그럼 얘는 간단하게 이건 인수분해가 금방 되죠? -5x를 묶어주면 x-7 이렇게 되어서 x가 0 또는 x가 7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답을 0초 후 또는 7초 후라고 쓸 수가 있는데 여러분 0초 후는 뭐예요? 그냥 발사할 그 당시겠죠? 그치? 얘는 발사할 때 그래서 0초 후는 잘 안 따질 겁니다. 괜찮아요? 이때 발사를 막 할 때인데 그걸 지면에 떨어졌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7초 후가 답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얘는 7초 후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면에 떨어질 때는 높이가 0m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한 거는 2번 풀이까지 7초 후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런 문제는 나중에 2차 함수할 때 또 나올 거예요. 언제?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쏘아 올리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어느 순간에 멈췄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그치? 뭐 이렇게 하는 걸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렇게 딱 정확히 여기 그럼 얘는 정확히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나 멈추고 이제 떨어지는 걸로 바뀌겠죠. 그치? 뭐 이런 때가 뭐일 건지 이런 거는 이 다음 단원 2차 함수에서 또 한 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미리 체험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다음에 좀 점프를 해서 784번으로 가봅시다. 두 수 A, B에 대해서 3의 A-B의 제곱 마이너스 10의 A-B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6이다 라고 했고 그럴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 항상 이렇게 맨 뒤에 뭔가 단하고 붙어 있죠? 그것도 꽤 중요한 단어이 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은 A가 B보다 더 크다 이런 조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거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 자, 그러면 이거를 2차 방식으로 풀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얘를 고지고대로 다 전개해서 풀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되겠죠? 뭘 해야 돼요? A-B를 뭐는 치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치? 치환을 해서 보면은 3a 제곱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얘는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3aa 4e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2a 플러스 2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치? 여러분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걸려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3a 플러스 2 a 마이너스 4는 0. 자 그러면 a는 하고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a가 4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a가 원래 3a 마이너스 b였으니까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분의 2거나 또는 a 마이너스 b가 4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a-b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단에서 썼던 걸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자 단에서 a가 b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b를 반대편으로 넘기면 a-b는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둘 중에 a-b가 양수인 건 무엇이겠습니까? 4고 마이너스 3분의 2는 버려야 되겠구나. 괜찮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a-b가 4로 고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a-b랑 a 플러스 b를 다시 한번 써주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는 6이라고 했고 a-b는 4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되게 쉬운 연립방정식이 되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풀어주면 이거는 뭐 더하고 빼고 하는 건 너무 쉬우니까 생략할게요. 그래서 a는 5가 되고 b는 1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a랑 b를 구해가지고 a가 5, b가 1 하고 구하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단 이렇게 문제 여기에 단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치환하는 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아이디어겠다. 자, 우리 두 문제만 빨리 풀고 좀 쉽시다. 자, 790번이에요.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8은 0이 중근을 갖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중근을 갖는다. 중근이라는 건 근이 한 개라는 거잖아요. 그치? 여러분, 근의 개수랑 연관된 건 우리가 항상 뭘 써야 된다고 이제 판별식을 써야 된다 하고 배웠습니다. 괜찮나요? 즉, 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근을 한 개 갖는다는 거는 판별식이 0이어야 할 것입니다. 괜찮나요? 비슷하게 뭐 근을 두 개 가질 조건 또는 서로 다른 근을 가질 조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될 거고요. 뭐 이건 참고로 적어둘게요.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근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중근이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되고 또는 어떤 경우이면 근을 가지지 않는다. 근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판별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근의 개수 얘는 뭐와 연관이 있다? 판별식 D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참고고 이거는 뭐 따로 해둔 거고. 자, 어쨌든 얘는 판별식이 0이어야 돼요. 자, 판별식 우리 어떻게 씁니까?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치? 여기서 각각 a, b, c 해볼까? a 값은 몇이 나옵니까? a가 A가 2, 그 다음에 B가 여기 마이너스까지 빼먹지 말아야 돼요. 마이너스에 A 플러스 2, 그 다음에 C가 8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그치?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8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마이너스는 사실 제곱하면 1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그냥 A 플러스 2의 제곱과 같을 겁니다. 여기는 64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60은 0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왜?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해가시나요? 준이 이해가니?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인수분해 하겠어요? 뭐 인수분해 되는 게 있나? 6이랑 10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A는 마이너스 10 또는 A는 6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이 두 개, 그리고 얘네들의 합은 몇이다? 합은 우리가 구하는 건
마이너스 4일 것이다. 괜찮나요? 자,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여기서 살짝 다른 풀이도 생각을 해보면은요. a제곱 마이너스 64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64를 반대편으로 넘겨보면 a 플러스 2의 제곱이 64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게 무슨 꼴이죠? 이게 우리 아까 완전 제곱 시던 꼴 풀이죠. 괜찮아요? 이걸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루트를 취해주면 a 플러스 2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4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4가 몇입니까? 8이죠. 그치? 그래서 여기 식을 a 플러스 2가 플러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a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둘이 더해주면 어떻게 된가? 마이너스에다 8 더하면은 a가 6이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둘이 빼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도 쓸 수도 있겠다. 괜찮습니까? 같은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이거는 풀이 과정은 자기 자유인데 이렇게도 풀 수가 있더라. 두 가지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기한테 편할 대로 어떤 게 조금 더 자기한테 맞는가 둘 다 아면 더 좋고요. 자, 지금 이것과 795번까지만 좀 쉽시다. 자, 795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는 0에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4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a, b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두 근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인수분해한 거에서 한번 해볼게요. 인수분해한 거에서 거꾸로 가는 거다 이렇게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풉니까? 인수분해로 풀 수가 있죠. 인수분해로 풀면은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서 x가 4 또는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도 했을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쉬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보는 거야? 반대로 올라가 보는 거죠. 두 근이 4 마이너스 1이더라.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두 근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x 플러스 1 이 0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얘를 전개를 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더라.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여기는 x제곱의 개수가 1인데 x제곱에서 2다. 그럼 여기 전체에다가 2를 이렇게 다 곱해주고 3을 곱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거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를 다시 보면 여기에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4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려면 x 플러스 2 이렇게 돼야 되겠죠? 4가 되려면은 여기에서 x 마이너스 4는 0 이런 식이 되어야 할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얘를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얘네 둘이가 완전히 똑같아야 되니까 a랑 b는 각각 몇이 나오겠습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b는 8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a, b를 구했어요. 자, 그럼 다음에 a랑 b를 두 근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요걸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은 x-a, x-b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까는 a랑 b를 대입해주면 x 플러스 2, x-8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뒤에는 0 해주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곱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은 0이더라. 이거 0이 아니라 6처럼 나왔네. 이게 우리가 원하는 2차 방정식, 우리가 구하는 2차 방정식이 되겠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답은 3번 하고 나오게 되겠죠. 쉬었다가 합시다.
자, 이제 여기 어디부터냐면은 147쪽부터 여기 끝까지 이렇게 빨리 해볼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번 147쪽 2차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근데 여기 활용은 사실 내용을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좀 봐야 되는 게 있다면은 여러분 147쪽에 2번 여러 가지 방식의 활용 중에 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거랑 식이 주어진 문제. 자, 여기에서 대각선의 개수 이거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식 혹시 외우고 있을까요? N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 그치? 이거 식 외우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2분의 n의 n-3이더라. 괜찮나요? 이거는 외워두시면 조금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n각형이라고 치고 저는 육각형 정도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꼭지점에 번호를 붙일 수 있죠. 1, 2, 3, 4, 5, 6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각선을 선이잖아. 대각선은 점이 두 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시작점 잡는 게 n가지. 그치? 시작점. 그러면은 내가 1번을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자기 자신은 제외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대각선이어야 되니까 1, 2를 이렇게 잡으면 이건 대각선이 아니라 그냥 변이 될 거란 말입니다. 괜찮아? 그래서 자기 양쪽에 있는 두 개를 빼야 돼요. 그러면 총 몇 개가 빠지는 거예요? 3개가 빠지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끝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자기 자신, 자기 양쪽 점을 제외한 n-3개만큼 곱해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근데 왜 2로 나누느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1, 3번 하고 이으나 1, 3번을 이어서 이런 대각선이 되느냐? 나중에 3번이 시작점이고 1번을 끝점으로 택하나 사실 얘네가 같은 거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직선을 얘기하기 때문에 2로 나눠준다. 그래서 요거 식은 2분의 n의 n-3이더라. 괜찮습니까? 요거는 그래서 외워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게 뭐 나중에 뭐랑 연관이 있냐면은 경우의 수 단원, 경우의 수 단원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거는 여러분 예전에 경우의 수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배웠잖아. 그런데 이런 문제 푼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경우의 수 단원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한 번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고등학교 거에 대한 미리 예습처럼 될 수도 있겠다. 복습 겸 예습이 되는 거죠. 이런 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부터 n까지의 합. 얘가 순서를 좀 바꿨네. 요거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1부터 100까지의 합. 그치? 자, 이런 거는 사실 가우스의 방식으로, 가우스라는 유명한 수학자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뭐 8살 때 이걸 처음 했대요. 그래서 유명한 거긴 한데 얘 합을 S라고 둡시다. 그러면 S를 1 더하기 2 더하기 쭉 해서 99 더하기 100까지 이렇게 한번 더 봅시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이 S를 한번 거꾸로 써보는 거야. 100 더하기 99 더하기 따다다다닥 해서 2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거꾸로 써도 어차피 S잖아.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S가 되겠죠? 이건 너무 쉽고. 자, 여기 첫 번째 한 끼리 이렇게 더하면은 101이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두 번째 한 끼리 더해도 또 101이 될 거예요. 그러면 101인 게 총 몇 개 있겠어요? 이렇게 더해도 더하기 101, 이렇게 더해도 101 이렇게 되니까 101인 게 몇 개 있냐면 100개 있습니다.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S를 2분의 101 곱하기 100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답은 뭐 하면 5050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 101이 뭐의 의미를 가냐 조금 풀었으면은 1 더하기 100이더라 이렇게 나눴으면은 1부터 n까지의 합 얘를 이렇게 바꾸면은 여기 100 대신에 n을 넣는 거죠. 2분의 1 플러스 n 곱하기 n 이렇게 돼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쓰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요런 것도 연관이 있고요. 이거는 굳이 예전 나중에 뭐랑 하면 고2 때 수학하고도 연관이 나중에 좀 되어 있어요. 고2 수학 우리가 대수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거랑도 나중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외워두면은 언젠가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중학교 때 배운 거의 모든 것들이 고등학교에서 한 번씩 또 쓰여요. 또 한 번 더 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계속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외워주시면 좋아요. 거의 140쪽에 2번 보시면 수에 대한 문제 있죠? 그치? 연속하는 두 정수를 어떻게 둘 것이냐 x랑 x 플러스 1 또는 x랑 x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자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연속하는 세 정수입니다. 연속하는 세 정수 여기 같은 경우에도 x 플러스 1, x 플러스 뭐 2 이렇게도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닌데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구우시고 조금 더 좋은 방식으로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두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 개를 다 더하면은 그 상수항이 사라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좋다. 괜찮아요? 그래서 문제가 따라서는 뭐 이렇게 쓸 때도 있지만 연속하는 세 정수라면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괜찮나요? 그리고 그 밑에 연속하는 짝수나 홀수 여러분 연속하는 짝수나 홀수는 뭐 2, 4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2만큼 떨어져 있죠? 그치? 그래서 연속하는 짝수나 홀수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적어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건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래서 거의 수에 대한 문제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분 도형에 대한 거 특히 이렇게 그 사각형에다 길 내는 거 많이 봤죠?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각형에다 이렇게 길을 이렇게 십자 형태로 내는 거 이렇게 내는 거는 길을 다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랑 같은 거를 요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런 아이디어 본 적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이따가 문제에서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다. 요거는 문제별로 풀이가 다 고정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풀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핵심 149쪽으로 넘어가서 핵심 1번입니다. 자, 대각선의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n의 n-3이다. 이게 대각선의 개수가 27개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냥 얘를 풀어보면 되죠. 이거는 그냥 주고 풀면 됩니다. 그러면은 n 곱하기 n-3이 54. 그래서 n 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54가 0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6, 9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n 플러스 6, n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어서 n이 마이너스 6이거나 n이 9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근데 여러분 마이너스 육각형이 있겠어요? 우리가 n각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에서 n각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n이 0보다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히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 3보다 크거나 같다. 왜냐면 우리 이각형은 없죠? 그치? 삼각형이라부터 시작을 하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n이 음수이건 말이 안 될 거고 여기 n은 구각형일 것이다. n이 9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에 2번. 자, 2번에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죠.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뭐 이렇게 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두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 괜찮습니까? 그치? 가장 큰 수는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은 다른 두 수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러면은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리고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연수니까 x-1도 자연수, x도 자연수, x 플러스 1도 자연수려면은 x는 2인 자연수라고 하면 되겠죠. 2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아요? 그치? 왜냐면 x가 1이면은 0이라서 자연수가 안 될 거 아니야.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x의 조건이 있더라. 이런 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얘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푸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같다. 한쪽으로 다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어야 되겠다. 그치? 따라서 x는 0 또는 x는 4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자, 근데 x가 0이면은 x가 0인 경우에 세 숫자가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될 건데 이거는 세 숫자가 자연수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아까 전에 이 조건에 안 맞아서 x는 답이 안 될 거예요. 따라서 x는 4고 이때 세 수는 3, 4, 5가 되겠더라. 우리가 많이 보던 피타고라스 쌍이기도 하죠. 그치?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거기 확인 1, 2번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자, 확인 1번, 2번 한번 봅시다. 확인 1번, 저기 둘이 악수하는 개수가 2분의 n 곱하기 n-1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악수를 하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죠.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처음에 어떤 악수를 할 사람 1을 고르는 게 n가지일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이랑 악수할 사람을 고르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1번이야. 그럼 1번을 빼고 나머지 사람이랑 악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이 악수를 하는 걸 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두 번째 사람을 고르는 경우가 n-2일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1번과 4번을 골라서 악수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런 경우에 사람 1이 그러니까 1번, 4번 이렇게 고르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4번, 1번 이렇게 골라도 악수를 하면 사실 똑같은 경우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2로 나눈다. 왜냐면 1번, 4번이랑 4번, 1번이 같은 경우니까. 괜찮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이 식이 왜 나왔는지도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는 요거 식이 105회라고 했으니까 얘를 풀어주면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210이 0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이거 인수분해 하려면 되게 복잡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처음에 10, 20을 이렇게 당연히 안 될 거고 막 이렇게 해볼 텐데 이렇게 할 때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제곱수에 대한 거 외우는 게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210 주변에 있는 제곱수가 뭐가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이 알면은 조금 더 문제가 쉽게 풀려요. 어떻게 풀리느냐? 여러분 13의 제곱이 몇이죠? 169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14의 제곱이 196입니다. 15의 제곱이 225예요. 이런 거 제가 외우면 좀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210이 어디냐면 여기 사이에 있잖아. 그러니까 대충 14 곱하기 14거나 15 곱하기 15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 그래서 얘가 결국 어떻게 인수되냐면 14랑 15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14 곱하기 15를 하면 정확히 210이 나오거든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알아두면은 이런 거 인수분해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두 번 실패하고 세 번째 성공하면 예를 들어 1분이 걸리는데 한 번만에 성공하면 10초 만에 풀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20초 이득을 보겠죠. 이걸 외움으로써.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빨리 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다. 어쨌든 인수분해를 하고 나니까 n 플러스 14, n-15가 되는데 n은 마이너스 14 또는 n이 15가 되는데 마이너스 14명이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n명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n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할 것이다. n이 양수여야 될 테니까 따라서 n은 15명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다음에 확인 2번입니다. 확인 2번에 연속하는 두 홀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연속하는 두 홀수 앞에도 나와 있었죠. 뭐라고 했냐면은 x랑 x 플러스 2인데 x 자체가 홀수여야 할 거예요. 이런 조건을 두고 시작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 143이다. x 곱하기 x 플러스 2가 143이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43은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럼 얘는 얘도 비슷하게 제곱수를 알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1의 제곱이 121이고 12의 제곱이 144예요. 오, 여기 주변에 있겠구나.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혹시 약간 한데 얘랑 차이가 몇 밖에 안 나요? 1밖에 안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거 여기서 이렇게 쓰고 나면 뭐 보이는 거 없어요? 뭐가 보이십니까 혹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가 돼요? 합차 공식이 되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오, 이렇게 11 곱하기 13이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다. 괜찮습니까? 결국 아까 얘기한 제가 제곱수 정도 외워두면은 이런 데서 이득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얘를 그냥 인수분해해서 해도 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인수분해를 빨리 할 수 있는 법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죠. 어쨌든 인수분해를 하고 나니까 여기가 11, 13 이렇게 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서 x-11, x 플러스 13 이렇게 되어서 x는 11 또는 x는 마이너스 13인데 우리는 양수만 취급하죠? 이렇게는 잘 취급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두 홀수가 11이랑 13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거는 팁이에요. 팁. 이걸 몰라도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이걸 하면은 인수분해 10초 걸릴 거를 5초 만에 끝낼 수 있더라. 이런 거죠. 괜찮아요? 자, 다음에 확인 3번.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뭘 문자로 잡을 것이냐, 뭘 x로 잡을 것이냐 이럴 거면은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는지를 봅시다. 이것을 x로 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문제에 따라서는 꼭 그게 아닐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뭘 구하는가 이걸 x로 두고 푸는 게 이해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나이 차이가 24살인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나이를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나이를 x로 둔다 그러면은 아버지를 x로 둔다 그러면은 아들은 x-24 뭐 이런 식으로 둬야 할 겁니다. 괜찮아요? 또는 아들의 나이를 x로 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아버지의 나이가 x 플러스 24 뭐 이렇게 두는 거예요. 둘 중에는 내가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자 밑에 문제 맨 마지막을 보자 이거지.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아들의 나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왕이면은 아들의 나이를 x로 둬서 x를 바로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이다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물론 아버지 나이를 x로 둔 다음에 아버지 나이 구해서 아들의 나이로 갈 수도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돌아가? 이게 훨씬 더 빠를 것이다. 괜찮나요? 그래서 아들의 나이를 x라고 두고 아버지의 나이를 x 플러스 24라고 두고 당연히 나이니까 x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치? 나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식을 한번 써보자. 아들의 나이의 제곱은 x의 제곱은 아버지의 나이 x 플러스 24의 4배이다. x 플러스 24의 4배이다. 얘를 풀어주면 되겠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96은 0이다. 이건 인수분해가 비교적 쉽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x 80이 이렇게 되어서 x 플러스 8 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8 또는 12 이렇게 되면 당연히 x는 양수에 된 거 마이너스 8은 안 되고 12여야 하겠죠. 아들의 나이는 12살이고 아버지의 나이는 36살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제를 이런 활용 문제에서는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고 식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문제를 읽다가 중간에 식을 세우는 것보다 문제를 끝까지 읽어서 뭘 구하라고 하는지를 안 다음에 그걸 x로 잡고 문제의 조건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여러분에 있어서 이 문제를 빨리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중간에 식을 세우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다 끝까지 안 읽고 그러면 결국 문제를 비효율적으로 풀게 돼요. 오케이? 결국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은 시험이란 어쩔 수 없는 타임 어택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결국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푸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얼마나 빠르게 푸는지가 여러분한테 있어서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점점 그게 중요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중학교 시험도 이제 슬슬 여러분 중학교 시험이 45분이죠? 45분 동안 이런 문제 20문제, 25문제 푸는 게 사실 좀 약간 빡세집니다. 이제 뭐냐면은 25문제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45분에 25문제, 45분 풀로 못 쓰죠? 여러분 그러니까 OMR 카드 쓰고 서술형 쓰고 이래야 되면은 5분 정도 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40분 내에 25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해서 문제당 2분이 안 걸립니다. 2분을 못 풀어요. 괜찮아요? 2분 내에 뭔가를 풀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쉬운 문제 뭐 10초 안에 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려운 문제가 2분 만에 풀립니까? 아닐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결국 다른 데서 쉬운 문제에서 시간을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절약한 다음에 어려운 문제에 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5초랑 10초를 여러분한테 더 줄 거란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5초, 10초
앞으로도 더 고민하면은 맞출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중3부터는 슬슬 그런 시간의 압박이 여러분 눈앞에 다가올 거고요. 중3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이 되잖아. 고등학생은 더 빡세져요. 문제 난이도는 더 올라가는데 문제 수도 많아지고 서술형 써야 될 양도 많아지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문제 그 양도 같이 늘어나고 난이도도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시험 시간은 고작 5분 들어요. 50분 동안 이런 문제 30문제를 풀어야 돼요. 30문제까지는 안 나옵니다. 요즘에는 서술형 8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다만 서술형 쓰는데 시간을 더 투자해야 돼. 그만큼.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가 2분 안 걸리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런 걸 하나하나 끌어모았느냐 아니냐 끌어모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고등학교쯤 가고 고등학교 1학년쯤 가면은 확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티가 잘 안 나요. 왜냐면은 중학교는 문제 난이도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여러분은 그냥 선생님이 문제 난이도를 폭주해서 내. 왜냐면 고등학교는 그게 목적이거든요. 제가 2학기쯤부터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마침 이렇게 얘기한 김에 좀 얘기해요. 중학교는 여러분한테 되게 친화적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되게 친화적이에요. 시험 문제를 가능한 한 쉽게 내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물론 어려운 문제 몇 개는 내지만은. 그리고 학교에 예를 들어 서술형 답지 같은 걸 채점할 때도 여러분한테 친화적으로 채점을 해줘요. 여러분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과격한 말을 쓰겠는데 개떡같이 써도 찰떡같이 쓰게 선생님이 이해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서술형을 덜 깎이는 것처럼 느낄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는요, 여러분한테 좀 과정되면 적대적이에요. 왜냐면 고등학교의 목적은 여러분한테 점수를 잘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의 성적을 100점부터 0점까지 최대한 찢는 게 목적이에요. 길게.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은 이런 식입니다. 1번 문제는 2.5점이고 2번 문제는 2.6점이고 3번 문제는 2.7점이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1번 문제 틀린 더 쉬운 문제 틀린 놈이랑 덜 쉬운 문제 틀린 놈의 점수를 구별하겠다 이겁니다. 중학교는 그냥 1번, 2번 다 2점, 3점 이러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최대한 점수를 찢어놓게 넓게는 표현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문제 난이도를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거 맞은 놈들은 맞거든. 틀린 놈들은 어차피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최대한 점수를 찢어야 되니까 서술형도 여러분한테 하나하나요. 아까 2차 방식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x가 11 또는 13 이런 것도 대충 써서 예를 들어서 답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썼어요. 물론 이렇게 쓰는 걸 중학교 때는 봐줍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쓰면 선생님이 그날 기분이 나빠. 아니면 이거를 좀 깎아야겠다고 마음먹고 그럼 요거에다 마이너스 점 제대로 안 쓴. 하고 하면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좀 과장되게 말하면 뭐 하나 어디 틀릴 거 없나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본단 말입니다. 그런 거에서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수학적으로 이게 틀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적대적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안 하려면은 정말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이 피해가야 되겠죠. 그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연습을 해둬야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서 말하자면은 안 무섭게 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이 올해부터 하셔야 돼요. 고1 가서 하면 이미 늦어요. 왜냐면 남들은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내신할 때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고 내신까지 이제 2-3달 남았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신 때 제가 이런 거 말고 다른 얘기도 좀 해줄 건데 결국 여러분들이 그 지금 3학년 1학기 내신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진짜 내신이 그때 가면 여러분 대학 입시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중요한 때다 보니까 그걸 위한 예행 연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잡소리가 좀 많았네요.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3번 실생활에 대한 했고 4번입니다. 지면에서 초속 30m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 후의 높이가 30t-50t 5t 제곱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높이예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다음 중 높이가 40m가 되는 높이가 40m여야 되는. 자, 그러면 여기 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30t-5t 제곱이 40이 되는 t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은 한쪽으로 넘겨서 30t-5t 제곱 마이너스 40은 0 이렇게 될 거고 이대로 그대로 풀기 어려우니까 마이너스 5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은 0일 겁니다. 이건 인수분해가 쉽게 되네요. 그래서 t는 2거나 t는 4거나 그러니까 문제 답만 보면은 2초 후 또는 4초 후
둘 중에 모두 40m가 될 것이다. 근데 왜 이 답이 두 개가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쏴서 올리는 게 이렇게 되겠죠? 그치? 여기가 지면이고요. 여기부터 40m 이렇게 했었을 때 40m가 대충 요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가 2초 후일 거고요. 4초 후일 때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40m를 마크하는 거랑 떨어지면서 40m를 마크하는 거,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두 의미도 이렇게 한번 그림 그려서, 그림 옆에다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한번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거 혹시 배운 친구는 알겠지만 이게 나중에 배울 뭐랑 연관이 있냐면은 2차 함수랑 연관이 있습니다. 2차 함수 단원에서 이 문제가 똑같이 또 나와요. 다음에 지면에 떨어지는 거. 아까 전에 지면에 떨어지는 거는 높이가 몇이라고 했죠? 0이라고 했어요. 높이가 0일 때. 자, 그러면 얘도 그대로 써주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5t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어서 t가 0 또는 t가 6이다. 근데 0초 후는 0초 후는 우리가 발사 당시라서 안 따진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언제 땅에 떨어지냐? 6초 후에 떨어지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엔 아니고 하나 더 있지 않아? 자, 도형에 대한 문제 5번입니다. 자, 가로의 정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을, 원래 정사각형 모양이 있었는데 여기 정사각형을 4m만큼 뜯고요. 줄이고 세로 방향으로는 4m만큼 줄이고 가로 방향으로는 2m만큼 늘렸대요. 자, 이렇게 했더니 72제곱미터가 되었더라. 여기의 넓이가 72제곱미터가 되었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문제는 뭐 좀 뻔하죠? 무엇을 x로 둬야 될까요? 정사각형의 넓이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두어야 되겠지요. 괜찮나요? 그러면은 세로 지금 색칠한 부분의 가로의 넓이는 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세로의 넓이는 x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 우리는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72겠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뭐 식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거는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이제 인수분해식 안 쓰고 그냥 쓸게요. 이렇게 될 거라서 x는 10 또는 x는 마이너스 8일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x라고 두는 게 x의 길이 개념이 있지요. 괜찮아요? 길이가 예를 들어서 길이가 마이너스 3m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길이라고 두는 순간 0보다 커야 할 겁니다. 괜찮아요? 길이가 0m인 것도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되고 따라서는 답이 10m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사실 여기를 보고도 하나 더 해줘야 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너무 당연한데 여러분 이렇게 느리거나 줄인 길이도 당연히 0보다 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x의 범위가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0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인 거죠. x가 0보다 더 커야 되고 x 플러스 2도 0보다 커야 되고 x 마이너스 4도 0보다 커야 돼. 괜찮아? 실상 그래서 x의 조건은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일 겁니다. 길이 조건 뭐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문제 나오는 길이들이 죄다 0보다 커야 되니까 사실 x는 4보다 커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네요. 이런 것도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중학교 때는 이거 뭐 크게 생각 안 해요. 당연히 음수만 아니면 되겠지.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이런 거를 조금 더 빡빡하게 본다 이겁니다. 오케이? 요건 조금 이따가 확인 뭐 다 풀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따가 몇 개만 풀려고 해볼게요. 자, 6번입니다. 도형 이거 문제 아까 전에 잠깐만 그림을 좀 그리자. 그래서 십자 형태로 이렇게 자른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돼 있고 폭이 xm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밭 나머지 여기 색칠한 부분 여기의 길이 넓이가 112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변형을 해서 이 꽃밭 그 길을 다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거죠. 그치?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가로 세로 폭이 xm일 거고 자 그러면 여기 남은 거는 10m에서 xm를 뺐으니까 10-x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여기의 길이는 16-x일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꽃밭이 이렇게 다 옮겨지는 셈이니까 우리는 10-x 곱하기 16-x가 112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치?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조건 한 번만 따지고 갑시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죄다 길이죠. 괜찮아? 그러니까 길이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당연히 x도 0보다 커야 할 겁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길이들이 10-x, 16-x 이렇게 있겠죠? 얘네들의 길이도 또 0보다 커야 될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얘네들을 모두 써주면 어떻게 되느냐? 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의 조건이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조건에 x가 0에서 10 사이 값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괜찮나요? 그럼 얘를 풀어줄 때 저는 이렇게 x가 마이너스로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몇을 곱한 셈이야? 1을 곱한 셈이죠? 그러니까 원래 식이랑 똑같아질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러면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한 식으로 바뀌었죠? 그럼 얘를 한번 풀어줍시다. 그러면 얘네 전개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x제곱 마이너스 26x 플러스 넘겨주면 몇이 나오냐? 48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치? 자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x-2, x-2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x는 2 또는 x는 24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둘 다 양수니까 길일 것 같지만 아까 조건 다시 보세요. 0과 10 사이여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16m랑 10m짜리를 만드는데 폭이 24m 이게 말이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될 거고 2m가 우리가 원하는 폭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 같은 것도 좀 따져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기 뭐냐 여기 뒤에 확인 4번이랑 확인 57, 57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57, 그 다음 151쪽에 홀수건,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해보자. 확인 90번, 이렇게 해봅시다. 57, 90, 이렇게요. 한번 해봅시다. 자, 다 못 푸셔도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확인 4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확인 4번. 지성이가 참고해 t초 후의 높이는 20t-5t 제곱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식을 쓸 때 이제 높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식 쓸 때요. 한글로 뭔가 높이 이렇게 뭔가 한글 얘기가 있을 때 이렇게 높이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그래요. 그래서 한글로 쓰고 싶다 하면 여기다 이렇게 괄호를 꼭 쳐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나는 한글을 도저히 쓰고 싶지 않아. 영어로 쓸래 하면은 뭐 영어를 쓰면 되죠. 근데 높이가 영어로 뭐겠습니까? 높이를 영어로 하면 하이트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 앞글자를 따서 h가 20t-5t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어쨌든 그런 높이가 20m여야 된대요. 높이가 20m가 될 때를 한번 따져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를 풀어주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빠르게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0t 마이너스 20이 0이고 t로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는 0일 겁니다. 얘는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식으로 되죠. 따라서 t가 2, 즉 2초 후일 것이다. 이렇게 괜찮나요? 그치?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얘는 그림으로 그리면은 옆에 이렇게 발사 여기 지면에서 발사를 하는데 정확히 여기 맨 끝에 2초 딱 여기 뒤에 20m에 달할 것이다 라는 거죠. 정확히 2초 후에. 괜찮나요? 그치? 뭐 이런 그림도 한번 그려주세요. 이걸 제가 그리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다음 단원 2차 함수 단원이랑 좀 연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은 어떤 식이냐면은 말하자면 내가 빌딩 위에 서 있는 거야. 빌딩 위 30m인 겁니다. 그치? 여기에서 이렇게 뿅 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지면에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지면에 떨어지는 거는 높이가 0일 때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면, 여기 0일 때 여기를 구해보라 라고 하는 거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렇게는 어떻게 돼요? 얘가 0이어야 되니까 그냥 얘를 풀면 됩니다. 5-5로 나눠주면 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t는 6이 왜 나오냐? 인수분해가 t-6, t 플러스 1 이렇게 될 텐데 t가 6이거나 또는 t가 마이너스 1일 건데 당연히 여러분 시간을 6초 후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근데 마이너스 1초 후 이런 거 있으면 뭐 1초 전이라는 거야? 뭐야? 1초 전에는 얘가 뭐 땅에 있었을 거란 얘기인가?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시간도 사실 우리가 따지는 시간도 0보다 클 거다 이런 식의 조건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얘는 6초 후 이렇게만 써줘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6초 뒤에 땅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지요. 자, 다음에 확인 5번입니다. 가로와 세로의 높이의 비가 10대 3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가로랑 세로를 어떻게 둘 것이냐, 가로랑 세로의 식을 어떻게 둘 것이냐, 뭐 문자 하나를 대입해서 10a 3a 이렇게 두면 될 겁니다. 뭐 a가 아니라 다른 문자도 상관없어요. x라고 두든 p라고 두든 뭐 q라고 두든 자기 자유입니다. 전 a라고 눌래요. 뭐 상관없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한번 따져야 됩니다. 길이 얘네 다 길이잖아, 그치? 길이 조건을 따지면 길이 조건을 따지면은 10a도 0보다 커야 할 것이고 3a도 0보다 커야 할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a는 0보다 크다 그러면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이런 거는 생각해 주시고 넓이가 120이니까 10a 곱하기 3a 한 게 120이더라. 그러면은 30a 제곱이 120 따라서 a 제곱이 4니까 얘네 인수분해 해주면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2는 0일 겁니다. 따라서 a가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a가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는 안 되고 a가 2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a가 2라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가로가 20이고 세로가 6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가로의 길이는 20이겠구나 라고 하면 되겠다. 괜찮나요? 되게 간단한 그런 식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문제의 조건을 보고 이렇게 식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따지자면은 그런 뭔가 문자를 두었을 때 그 문자에 대한 조건 a가 뭐 0보다 커야 되는지 10보다 작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따질 수가 있느냐, 두 가지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에 확인 7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13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구하라고 했느냐,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다. 큰 정사각형을 x라고 둬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5-x가 되어야 할 겁니다. 괜찮아요? 자,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쓰이는 길이를 다 구했으니까 길이 조건을 한번 따져줍시다. 길이 조건은 당연히 길이 x도 0보다 커야 되겠죠. 또 다른 길이 뭐가 있어요? 5-x도 0보다 커야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은 길이가 0과 5, x값이 0과 5 사이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조건을 만들 수가 있다.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문제의 조건을 써주면 넓이의 합이니까 x제곱 더하기 5-x의 제곱이 13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풀어줍시다. 그리고 사실은요, 여기 조건이 하나 더 있긴 하네. 예.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조건이 하나 더 있냐면은 내가 이거는 좀 해줘야 되는데 어떤 조건이 하나 더 있냐면은요, 여러분 이게 여기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치? 응? 그러니까 x가 5-x보다 커야 되지요. 괜찮나요? 이런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얘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2x가 5보다 커야 되니까 x는 2분의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게 진정한 조건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x가 2야. 그럼 여기가 3이 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크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요거 조금 내가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은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가 13이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되는데 다 2로 나눌 수가 있죠? 다
다 2로 나눠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더라. 따라서 이렇게 되어서 x가 2 또는 3이 되겠다. 자, 근데 x가 2인 거는 여기 조건에 안 맞죠? 이렇게 되니까 괜찮아요? 2는 안 맞고 3이어야 되겠다. 그래야 실제로 여기가 x가 3이고 여기가 2라서 이렇게 된 게 더 클 테니까 괜찮습니까? 그치? x가 2가 왜 안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쪽에 확인 9번입니다. 자, 확인 9번에서 가로 세로의 길이가 3m인데 여기에 주변에 폭이 일정하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에 폭을 x라고 이렇게 더 봅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전체 그 큼지막한 바깥쪽 사각형의 길이는 x 가로가 x를 2번 더한 거고 세로도 x를 2번 더한 거니까 5 플러스 2x 여기는 3 플러스 2x 이런 식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이렇게 될 거고 길이 조건 한 번만 따져보면은 x도 0보다 커야 되고 5 플러스 2x도 0보다 커야 되고 3 플러스 2x도 0보다 커야 되겠다. 그래서 x는 0보다 크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괜찮나요? 이런 거 상식적인 얘기라면 얘기인데 이런 것도 한번 따져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여기에서 꽃밭의 넓이는 여기 사각형의 넓이 여기에서 작은 쪽 사각형을 뺀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5 플러스 2x 3 플러스 2x에서 3 곱하기 5를 뺀 게 작은 삼각형 여기 연못을 뺀 게 20이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자 얘를 전개를 해주면은 4x 제곱 플러스 몇이냐 16x 플러스 15 마이너스 15가 20이더라. 따라서 4x 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되겠더라. 그러면은 4로 나눠줄 수 있겠죠? 4로 나눠주면은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뭔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맞구나. 내가 계산 제대로 한 게 맞구나.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마이너스 5 또는 1이 될 건데 당연히 이 조건이 나오면 마이너스 5가 안 되고 1m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폭은 1m일 것이다. 자,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확인 10번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문제 맨 마지막에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골판지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치? 처음 골판지의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둬서 x만 구하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골판지의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문제 맨 처음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3cm 더 길대요.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x-3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두 개씩을 각각 잘랐대요. 2cm를 각각 잘랐으니까 얘를 잘라서 일종의 이렇게 직육면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직육면체가 될 텐데 직육면체의 가로랑 세로 여기가 가로 여기가 세로 여기가 높이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몇이 됩니까? 가로의 길이는 여기서 x에서 2랑 2를 두 번씩 뺀 x-4 이렇게 될 겁니다. 세로의 길이는 x-3에서 2를 두 번 뺀 x-7 높이는 2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요 그림 간단하게 한번 그려주시고요. 따라서 우리 길이 조건 한번 얘기를 해주면 여기 나와 있는 길이들이 죄다 0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에 x-4도 0보다 커야 되고 x-7도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x는 7보다 커야 할 것이다 라는 조건이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왜냐면 길이들은 다 0보다 커야 하니까. 그래서 부피 어떻게 구하냐? 부피 구해주면은 x-4, x-7 곱하기 2 한 것이 36이더라.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2로 나눠주면은 x-4, x-7이 18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전개해서 풀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에헤이.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돼서 x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어서 x는 1 또는 x는 10 이렇게 될 건데 당연히 아까 전에 x가 7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1은 안 되고 x는 10이어야 되겠다. 가로의 길이는 10이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치? 근데 단위가 센티미터니까 우리가 쓰는 답은 10cm 이렇게 쓰면 되겠지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꼼꼼해야 되느냐라는 거에서는 약간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의문이 있다기보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이 문제를 정말 완벽하게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서 태클을 걸어도 태클이 안 걸리게끔 푼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말하자면 목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물론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걸 다 따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해줘야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선생님이 봐도 고등학교 선생님이든 중학교 선생님이든 태클을 안 걸리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숙제 얘기할게요. 잘 알겠지만은 여기 개념원리에 소단의 중단원 마무리 스텝 1 155쪽까지 해오셔야 됩니다. 괜찮나요? 다음에 RPM 펴보세요.